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벌써 5월 18일이에요. 시험이 이제 5개월 반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5월, 6월 달에는 공부를 바짝 하셔야 됩니다. 5월, 6월 제대로 공부해야지 7월, 8월 문제풀이가 편해져요. 합격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5, 6월 달은 아직까지는 날씨가 그렇게 덥지가 않고 날씨가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할 때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5, 6월 공부를 잘 하시면 나머지 기간에 참 편해집니다. 거꾸로 5, 6월 달 공부를 제대로 안 해버리면 정말로 7월부터 힘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반 남았으니까 한 달 반 동안 여러분들이 바짝 정리를 제대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책을 볼까요? 자, 요약집 보시면 47페이지요. 47페이지. 수요의 탄력성입니다. 자, 우리가 수요 공급을 공부하면서 먼저 지난 시간에 수요와 공급의 의의를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종류를 공부했어요. 근데 이 종류가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간단히 한번 떠올려본다면 탄력성 종류 세 가지 기억나실 거예요. 첫 번째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바로 공식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분자 분모죠. 자, 분모가 쉽죠. 제목이 그대로 내려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격 변화율이 되고, 얘는 그대로 소득 변화율이 되고,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 아니면 부환제니까 항상 A하고 B가 들어가요. A제, B제. 사이다와 콜라, 사이다와 햄버거를 말해요. 콜라와 햄버거. 그래서 역시 이제 가격 변화율입니다. 다음에 분자는 모두가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그래서 공식을 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결론은요, 가격 탄력성 기준이 1이다. 얘를 빼고요, 나머지는 모두가 0이 되더라. 그러면 가격 탄력성 기준이 1이 될 때가 단위 탄력적 이렇게 읽었잖아요. 자,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 돼요. 다음에 소득 탄력성 기준이 0인데요. 자, 이것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대요. 증가. 이런 자가 정렬 무슨 제? 정상제가 되죠. 다음에 0보다 작다. 음수 마이너스가 돼요. 이때는 소득이 증가하면 반대로 수요가 감소한다겠죠. 무슨 제? 열등제. 다음에 탄력성이 0이 된다면 이때는 이제 중간제 또는 중립제가 돼요. 그런데 중립제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시험과 거리가 멀다.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 기준이 0인데 이것이 자 0보다 크다 플러스가 되게 되면 A 가격이 상승할 때 B 수요가 증가한대요. 증가 비리관계. 그러면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예, 대체제. 이것이 0보다 작다 마이너스 음수값이 되게 되면 A 가격이 상승할 때 거꾸로 B 수요가 감소한대요. 반비례 관계. 대체제다 보완제다? 예, 보완제가 돼요. 그리고 0이 되면 아무런 영향이 없죠. 이것은 바로 독립제가 되는데 역시 독립제에도 시험과는 무관하니까 무시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계속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이론 문제, 계산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보았으니까 오늘 프린트 있죠? 지문. 그러니까 유형별 출제 포인트 확인 학습입니다. 바로 문제 풀어봐요. 자, 문제 봅니다.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볼게요. 1번부터 6번까지. 1번 수요 공급 탄력성의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지문 1번입니다. 수요의 탄력성 값이 가계 탄력성이죠. 생략이 되면 가계 탄력성입니다. 이것이 1보다 적으면 탄력, 비탄력? 비탄력이죠. 틀렸네. 1보다 큰 경우는 탄력적이죠. 바뀌었죠. X입니다. 2번은요. 과거에 기출문제로 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한 문제를 한 줄로 줄인 거예요. 자, 이제 숫자가 나오니까 계산 문제를 가르치네요. 자, 봅니다. A주택의 임대료가 평균 15% 인상되었는데 15% 인상. 이때 임대 수요가 30% 감소하였다면 가격 탄력성 값을 묻잖아요. 그럼 요거 묻죠, 요거. 자, 임대료가 얼마 상승? 15% 상승했죠.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 감소했다? 30% 감소했잖아요. 유의할 점은요, 가격 탄력성은 기준이, 이것이, 자, 절대값. 기억나시죠? 부호를 무시한다. 절대값이기 때문에 부호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값으로 구하게 되면 암산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온다. 자, 이런 문제도 과거에 나왔거든요. 점수를 그냥 주는 거잖아요. 무조건 득점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떻게 문제가 나왔느냐? 다음에는요, 응용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기 어려워요. 이제는 너무 쉽게 점수를 안 줘요. 그러면 이제 응용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문제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가격 탄력 값이 2가 된다. 2가 된다. 이때 가격이 15% 상승하였다면 수요량의 변화가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되시겠죠? 그럼 이제 이걸 풀었는데 이거 못 풀면 말도 안 되겠지. 그걸 풀면 되니까. 자, 그래서 얘네 이제 그대로 구해보자면 2가 되려면 15분의 얼마가 되지? 30이죠. 그리고 수요 법칙은 자, 비싸면 적게 쓴다. 반비례 법칙이에요. 부호를 뭐? 마이너스. 그래서 정답. 수요량은 30% 감소. 되시겠죠? 이제는 거꾸로 물어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기분 좋게 받아 먹으시면 돼요. 여기까지도 각각 출제가 되었어요. 각각. 오늘 바깥에 비가 온다고 했어요. 그래요? 와, 천둥이 치네. 자, 다음에 지문 2번은 O가 되고요. 자, 3번, 4번, 5번, 6번 묶어줄래요. 요 4개 지문이 이거야.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입니다. 3번. 수의 소득 탄력성으로부터 정상제, 열등제, 중립제로 구분된다. 3가지 맞죠? 교차 탄력성으로부터 대체제와 보완제와 독립제로 구분이 된다. 맞죠? O입니다. 4번요. 자, 소득이 10% 증가하는 경우에 수요가 5% 감소했대요. 볼까요? 자, 여기다 숫자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소득이 얼마 증가? 10% 증가잖아요. 근데 수요가 얼마? 5% 감소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0.5가 되는데 부호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죠. 다 풀었네. 마이너스 0.5. 얘는요, 0보다 작잖아요. 0보다 작으니까 무슨 제? 열등제.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주고요. 값을 구하라. 마이너스 0.5 열등제. 충분히 풀 수 있잖아요. 열등제이다. 맞네요. 5입니다. 자, 계속해서 5번 지문요. 소득이 5% 증가할 때 수요량이 10% 늘어난대요. 볼까요? 소득이 얼마 늘어났다? 5% 증가했죠. 이때 수요가 10% 증가합니까? 증가 맞아요. 그러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얘는요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무슨 제? 정상제. 예. 기분 좋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입니다. 5가 되고 6번. 6번은요 지문 탁 보니까 영분자가 두 개 보여. X제, Y제. 하는 순간 얘는 무조건 대체제가 아니면 부환제네. 감 잡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X제 가격이 4% 상승할 때 요거잖아요. X제 가격이 4% 상승한다겠죠. 자, X제 가격이 얼마? 4% 상승한다. 이럴 때 Y제 수요가 2% 감소했대요. Y제 수요가 2% 감소했대. 다 풀었네요. 그럼 값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0.5가 나오니까 얘는 0보다 작네. 대체제다, 부환제다? 예, 부환제. 따라서 이때 교차 탄력성은 0보다 작게 된다. 맞죠? 마이너스 0.5니까. 두 제의 관계는 대체제가 아니고 부환제. 얘가 틀렸죠? 부환제입니다. X. 자, 그래서 이제 탄력성 종류 세 가지를 지문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고요. 다시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는요. 탄력성이죠. 우리가 수요금 탄력성. 네 번째 탄력성. 자, 강의 노트를 보시면 바로 3번 넘어가기 전에 참고표가 나와요. 기울기하고 탄력성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메모되어 있죠. 기울기하고요. 탄력성의 관계가 나오는데 강의 노트 보니까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얘가 이제 거꾸로죠. 역수. 항상 탄력성과 기울기는 무조건 반대, 역수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울기가 크다. 그러면 반대로 탄력성은 작아지겠지. 역수.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말입니다. 가파르다. 그럼 반대로 탄력성은 작아지니까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 이렇게 바로 읽어주면 돼요. 다음에 기울기가 작아요. 작으면 거꾸로 탄력성은 커지게 되겠네요. 기울기가 작다는 것은 기울기가 완만하단 말입니다. 완만하다. 그러면 탄력성은 커지니까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탄력적이다. 따라서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이 된다. 이 관계를 말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그래프로 봐요. 그래프. 첫 번째, 기울기가 아주 가파르다. D1 곡선. 기울기가 완만하다. D2 곡선. 자, 둘 다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 먼저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탄력, 비탄력. 비탄력적. 가파르면 비탄력적입니다. 얘는 완만하죠. 기울기가 완만하다. 기울기가 작다는 말입니다. 완만하면 탄력적이 된다. 네. 그래서 가파르면 비탄력적이다.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가파르면 비탄력적 바로 떨리시고요. 자, 이어서 완만한데 점점 더 완만해지면서 극단적으로 수평선이 된다. 극단적이죠. 이때는요,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죠. 완전 탄력적입니다. 다음에 가파라지는데 점점 가파라지면서 극단적으로 수직선이 된다. 그럼 탄력성이 0이 되죠. 어떻게 된다? 완전 비탄력적.
그럼 이제 과거에 우리 시험은요, 직접 그래프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구곡선이 있어요. 그런데 자, 얘는요 DA가 되고 수요곡선 A가 되고 얘는 DB가 돼요. 수요곡선 B가 됩니다. 그럼 결국 뭘 묻는 거지?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DA는요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예, 가파르니까 얘는 비탄력적이 되고요. 비탄력적. 그다음에 얘는 완만하잖아요. 얘는 바로 탄력적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주니까 이 그래프 보고 자 탄력 비탄력 해석했잖아요. 다음에 보기 박스에다가 자 탄력에 대한 거, 비탄력에 대한 거 지문을 3개 넣어주고 3개, 4개 넣어주고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탄력 비탄력.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탄력성과 기울기와의 관계를 말하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고요. 자, 이어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드디어 괄호 3번 탄력성의 결정요인입니다. 세 번째. 자, 탄력성의 결정요인입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나와주면 참 무조건 득점이 가능하죠. 탄력성 결정 요인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죠. 탄력적일 때. 즉 1보다 클 때. 비탄력적일 때. 그럼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자, 탄력적이면요. 반응이 크다고 했어요? 작다고 했어요? 크다. 다른 말로 민감한 반응, 둔감한 반응? 예, 민감한 반응이다. 자, 이럴 때 기울기는 가파르다, 완만하다? 완만하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음에 비탄력적이면 반응이 크다, 작다? 작다. 민감한 반응, 둔감한 반응? 둔감한 반응이죠. 기울기는 완만하다, 가파르다? 가파르다. 다시 우리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자, 이에 따라서 어느 회사의 매출액 또는 총수입이 커진다, 작아진다. 총수입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제가 암기법을 가르쳐 드렸지만 비상탄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 바로 총수입을 알기 위해서. 총수입을. 그래서 비상탄에 이렇게 암기한 적이 있어요. 비상탄에. 자, 가수 B가 상탄다고 했죠. 비상탄에. 자, 비탄력적이면 가격을 상승, 올리면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탄에 탄력적이면 가격을 내리면, 가격 하락이죠. 내리면 뭐지? 총수입은 증가하더라. 그래서 탄력, 비탄력 하게 되면 바로 비상, 탄내에 따라서 총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이따가 바로 4번에서 한 번 더 확인 학습을 합니다. 자, 하나씩 봐요. 첫 번째. 먼저 대체제가 나와요. 다들 아시겠지만 네모가 2개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대체제가 많을수록 반응은 민감합니다. 네모가 몇 거 좀 되죠. 거꾸로 대체제가 적을수록 반응은 적다,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대체제가 많다는 것은 예를 들면 편의점에 가니까 음료수가 종류가 아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콜라, 사이다, 환타, 포카리스, 밀키스 등등등 아주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그대로인데요. 이때 사이다 가격만 껑충 올라간대요. 너무 비싸요. 그러면 사이다 안 사먹고 민감하게 딴 걸 바꿔서 딴 거 마셔버리잖아요. 이럴 때 민감하게 움직이더라. 바로 탄력적입니다.
대체제가 적으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움직임은 둔감합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간. 역시 네모되어 있죠. 얘가 더 잘 나와요. 기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이 장기일수록 민감하게 움직인다, 탄력적이 되고요. 거꾸로 단기일수록 반응은 둔감하다, 비탄력적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자? 주택을 집어넣자. 집을 지으려고 해요. 자, 집을 짓는데 하루 만에 지을 수 있다, 없다?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는 움직임 둔감합니다. 비탄력적입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데 2년 주고 3년 주게 되면 자, 100세대건 1000세대건 마음대로 늘릴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탄력적입니다. 기간. 자, 왜 1번과 2번을 먼저 적었느냐? 출제가 가장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아주 빈출입니다. 그럼 다시 자, 반복합니다. 가파르면 탄력,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이다. 그러면 얘는 대체제가 많다, 적다. 많으면 탄력적이라고 했죠. 대체제가 많은 경우예요. 얘는 이제 자, 대체제가 많다, 적다. 적으면 비탄력적입니다. 이제 그래프 보고도 여러분 해석해야 됩니다.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기간이죠. 얘는요, 단기다, 장기다. 장기. 따라서 수요건 공급이건 장기 수요 곡선, 장기 공급 곡선. 장기는 무조건 완만하고 탄력적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요, 장기 곡선은 탄력적이죠. 탄력적 단어보다는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 단어가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장기이면 기울기가 뭐지? 완만하다. 완만하다. 요즘은 더 잘 나옵니다. 단기다, 장기다. 단기죠. 단기면 가파르다. 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따로 비교하자. 기간은 기간인데 자, 생산 소요기간 나와 있죠. 생산의 소요기간이다. 자, 요 말에 헷갈리지 말지 말입니다. 요것도 네모되어 있죠. 네모되어 있는데 생산 소요기간은요, 거꾸로 해석하자. 장기가 넘어갑니다. 단기가 넘어온대. 그래서 얘는 그냥 일을 안 하면요,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럼 얘는 뭘 가르치느냐? 자,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농산품이 있어요. 농산물. 자, 어느 농산물이 너무 부족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얘를요, 다시 공급하려면 농사를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럼 농산물을 공급하려면 농사를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 짓는데 1년 걸리지. 그러니까 뭐지? 생산 시간이 장기가 소요되거든요. 이때는 공급이 둔감해. 바로 공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입니다. 얘는요, 공산품이다. 자, 어느 공산품이 물량이 딸려요. 턱없이 부족하다. 공산품은 찍어내려면요, 며칠 되면 막 대량 생산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잖아요. 얘는 바로 생산이 짧을 때 말입니다. 빨리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일단 민감하게 공급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정작 우리 시험은 이제 얘가 출제가 돼. 지금부터 쓰는 거. 바로 신규 주택 공급입니다. 자, 신규 주택 공급은 얘는요, 지으려면 생산 수기간이 1년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가 소요되기 때문에 비탄력적입니다. 반면에 기존 주택 공급입니다. 기존 주택 공급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 팔 수도 있고 내일 팔 수도 있잖아요.
단기 얼마든지. 예. 그래서 얘는 탄력적입니다. 결론은요, 다 지워요. 이것도 지우고 다 지우고. 왜? 출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심 항상 신규 주택 공급은 비탄력적이고 기존 주택 공급은 탄력적이다.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시험은 얘만 바로 물어요. 다이렉트로. 얘만 돌리시면 돼. 자, 세 번째. 재화의 용도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고 거꾸로 용도가 제한받을수록 비탄력적이다. 여기서요, 용도가 다양하다는 게 결국은 대체제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같이 하시면 돼요. 용도가 제한받더라 대체제가 적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자, 부동산의 종류가 나와요. 그러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주상공 세 가지죠. 결론적으로 주거용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인데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주거용은 탄력적이다 하게 되면 주거용은요, 대체제가 아주 많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 다세대 등등 많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이고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상업용, 공업용은 상대적으로 대체제가 적잖아요. 적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 자, 상품의 성격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성격이 사치품일수록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입니다. 거꾸로 생활 필수품이죠. 필수품은 꼭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가격 변화에 둔감할 수밖에 없어요. 비탄력적입니다. 다음이 여섯 번째. 가격 수준이 나와요. 가격 수준. 일반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다. 이 말은요, 비싸다는 말이죠. 높을수록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거꾸로 가격 수준이 낮다. 싼 걸 말이에요. 낮을수록 반응은 둔감하다. 비탄력적인데요. 결국 얘는요, 한 묶음이잖아요. 사치품은 되게 비싸지. 비싸니까 가격 변화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탄력적입니다. 얘도 한 묶음이잖아요. 필수품은 되게 싸지. 가격이 저렴하죠. 이런 것들은 바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노트가 나와 있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자, 여러분들은 요 7번 항, 7번 하나 더 적어줘요. 메모. 쓰는 것도 공부니까요. 7번. 곡선 형태가 나와요. 얘만 추가로 적어주시면 돼요. 곡선 형태. 그러면 이제 먼저 시장 곡선이 나오고, 다음에 개별 곡선이 납니다. 얘는요, 수요건 공급은 둘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개별 수요건, 개별 공급이건 개별 곡선은 비탄력적입니다. 그럼 이걸 전부 다 합한 것이 시장 전체 곡선입니다. 그래서 개별 곡선의 수평적 합계가, 자, 수평적 합계가 바로 시장 전체 곡선이 돼요.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개별 수요 곡선 또는 개별 공급 곡선. 개별 곡선은요, 기울기가 가파른데, 즉 비탄력입니다. 가파른데 이걸 전부 다 수평적으로 합한 시장 전체 곡선은 기울기가 완만하다. 즉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수요 곡선 또는 시장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완만하다. 요즘은 잘 나와요. 시장 곡선은 완만하다. 탄력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탄력성을 움직이는 요인들이 있고요. 그 대개 자, 좌측이 모두가 탄력적이고 그 반대가 모두가 비탄력적이 된다. 예,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결국 이렇게 탄력, 비탄력 나눠서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에 따라서 총수입이 달라지거든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네 번째 탄력성과 기압의 총수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화살표 넣고 네모내기 되어 있죠. 비상탄해. 그래서 비상탄해. 얘만 적어주면 공부 끝이잖아요. 제가 지난 과정에서도 이 탄력성과 총수입 관계는 그래프를 충분히 그려드렸는데 오늘까지만 그래프 그리고 이제 7월달부터는요. 그럴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면서 확인 학습을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그림이에요. 그럼 이 그림 여러분들 따라 그리지 마세요. 예, 그래프가 심히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미 비상탄은 알고 있잖아. 이걸로 문제가 다 풀리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래프만 따라오시면 돼요. 가격과 수량입니다. 다음에 TR은요, 토탈 레비뉴 총수입이죠. 토탈 레비뉴 총수입, 수량입니다. 자, 이때 수요 곡선이 있더라. 자, 한 가운데 점이 탄력성이 1이 되고요. 단위 탄력성입니다. 위에 있는 점은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탄력적인 점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점은 탄력성이 1보다 작다, 비탄력적입니다. 이럴 때 총수입 곡선은 이렇게 대칭이 돼요. 그래서 탄력성과 총수입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럼 이제 총수입이 0이잖아요. 점점 총수입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꼭대기점이 총수입이 이제 극대점이 돼. 총수입이 극대가 된다. 답이 나왔잖아요. 총수입이 극대가 되는 점은 탄력성이 얼마일 때? 1일 때. 요즘은 나와요. 따라서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때 총수입은 언제나 극대가 돼. 한 점이잖아요. 이 한 점은 변할 수가 없어. 그제는요, 불변. 그런데 우리 시험은 극대보다 불변 요 단어가 출제가 잘 돼. 따라서 탄력성이 1일 때는 총수입은 언제나 한 점이다, 불변이다. 예. 자, 이제부터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탄력적이잖아요. 이제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탄력적일 때 화살표 되어 있죠. 괄호 나와 있죠. 여기부터 괄호를 여러분이 이제 쓰면서 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탄력적이면 사치품이에요? 필수품이에요? 예, 사치품. 사치품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사치품을 다루는 동네가 백화점입니까? 동네 슈퍼입니까? 백화점 적어주고요. 자, 그리고 네모되어 있죠. 얘가 또 중요하잖아, 네모가. 그럼 이제 백화점 여러분 잘 아시잖아. 백화점 항상 계절마다 가격을 더 올려봤습니까? 정기 박연 세일합니까? 세일하죠. 그러니까 백화점은 항상 뭘 하더라? 세일하더라. 자, 세일하는 게 고가 전략이다, 저가 전략이다? 저가 전략이지. 네, 저가 적어주면 돼요. 저가 전략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세일하니까 세일 첫날 미어 터져 나가잖아요. 주차가 안 돼. 반응이 폭발적이잖아요. 그만큼 매출액이 극대화된다,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탄력적일 때는 가격 올린다, 내린다? 내린다. 탄력적이면 가격 내린다 해서 타내. 탄력적이면 내린다 말입니다. 이럴 때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를요, 한 번 더 그림 보고 확인하자. 그림 보고. 자, 그러면 자, 백화점에서 가격이 이렇게 100만 원 잡을게요. 100만 원. 자, 100만 원짜리 숙녀복이 있는데 백화점에서 세일하게 되면 30% 세일하죠. 그러면 70만 원. 세일하니까 얼마에 70만 원입니다. 이렇게. 70만 원. 세일합니다. 가격을 내려요. 이렇게 세일하니까 이 화살표가 탄력성과 총수입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100만 원, 얘는요 70만 원. 그래서 이제 100에서 70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대칭이 되고요. 다시 총수입으로 연결하자. 얘가 100만 원이 되고 얘는요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에서 70이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백화점은 세일하는 만큼 매출액은 이렇게 극대화된다. 따라서 백화점은요, 총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매출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일하더라. 가격을 내리더라. 그래서 이때는요, 바로 탄력적이면 내린다. 타내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어서 비탄력적입니다. 이제 강의 노트 보시고 또 가로 메꾸면 돼요. 가로 2개 나와 있죠. 자, 비탄력적이면 대체재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적다, 그죠? 대체재가 적다. 그러면 대체재가 적은 동네가 바로 대학교입니다. 대학교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대체가 안 돼.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정보에 간섭이 없다면요. 대학교는요. 등록금을 몇 년마다 올리려고 할까요? 내리려고 할까요? 예,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바로 등록금을 인상해요. 올려봤습니다. 올려받는 게 고가입니까? 저가입니까? 고가. 그래서 대학에서 등록금 올리는 만큼 그만큼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비탄력적이면요, 가격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올려야 되지. 그래서 비탄력적이면 가격 상승, 올린다, 비상. 비탄력이면 상승, 비상 나왔잖아요. 이럴 때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를 다시 그림 확인. 자, 얘가 이제 비탄력 구간이잖아요. 비탄력. 그럼 이제 대학교가요, 이렇게 등록금을 400만 원 받더라. 400만 원. 받는데 등록금 올립니다. 400에서 500만 원 올리자. (400에서 500만 원으로 등록금을 인상합니다. 이것이 탄력성과 총수입을 어떻게 움직일까? 그럼 이제 얘가 400이죠. 얘는 500입니다. 400에서 500으로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요. 다음 총수입 곱서 내려가니까 얘가 400입니다. 얘는 500이 돼요. 그래서 400에서 500으로 이렇게 또 같이 대칭이 되더라. 자, 그랬더니 결국
대학교는요, 등록금을 올리는 만큼 그만큼 총수입은 이렇게 증가하더라. 따라서 매출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바로 등록금을 올린다. 그래서 비탄력이면 가격을 올린다. 비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을 통해서 설명은 많이 들었지만은요, 이 그래프는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제 7월달부터는 그래프 다 무시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지문 딱 나오자마자 비상탄에 해버리면 끝 다 풀려버려요. 한 개 더 추가하면요, 탄력성이 1이다. 단위 탄력적이면 총수입은 언제나 극대 불변.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상탄에는요, 우리 시험에서도 자주 나왔지만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셨다. 평생 써먹으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하는 사업들이 이런 상품을 취급하잖아요. 이 상품들이 탄력적이면 탄에 내려야지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상, 내가 다룬 상품들이 비탄력적이면 상승 올려야지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전기요금 있죠. 이 전기요금이 일반 가정집하고 산업체, 공장들하고 요금 체계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가정집을 세게 받잖아. 여름철에 함부로 에어컨 못 써요. 마음대로 켜지를 못한, 막 누지세가 붙어가지고 전기료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일반 산업체는요, 전기료가 싸. 얘가 전부 다 탄력성과 관계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도 일반 가정집이 있더라. 공장, 산업체가 있다. 얘는요, 비싸게 받죠, 전기요. 공장, 산업체는 전기료가 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일반 가정집은 여름철에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선풍기도 켜고 에어컨 틀어도 더워요. 근데 일반 가정집은요, 전기 아니면 대체가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체제가 없어요. 오로지 전기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탄력, 비탄력,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이제 비탄력적인 걸 아니까 은근히 전기를 누진 올려봤더라. 비상. 그러니까 이제 한전은 돈 버는 거야. 일반 산업체는요, 대체제가 많습니다. 전기료가 너무 비싸면요, 전기 대신에 태양광도 있지, 풍력도 있지, 뭐 등등등 수소도 있고 등등 많잖아요.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잖아요. 탄력적이면 내려야지. 내려야지 매출액이 극대화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받는 전기요금도 탄력성에 따라서 차별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한전에서요, 이렇게 비상, 탄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력성과 총수입은 비상탄에만 갖고 모든 문제가 풀린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문제 확인, 문제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지문 볼까요? 지문. 1번 문제에서 6번까지 풀었죠? 이제 지금은요, 7번부터 11번까지 5개만 풀게요. 7번. 자, 7번, 8번, 9번 3개를 묶어줘요. 7, 8, 9 3개 묶어주고, 여백 있죠, 왼쪽에. 여백에다가 적어줘요. 비상탄에 적어주고. 비상탄에. 이런 지문이 잘 나와. 비상탄에. 7번. 수요 탄력성이 1보다 적은 경우 탄력입니까? 비탄력입니까? 비탄력이죠. 그러면 비상, 상승 올려야 되겠죠. 1보다 적을 때는 인도로 상승 맞네요. 그러니까 비상하면 전체 수입은 증가한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탄력, 비탄력. 탄력이죠. 그러면 탄에.
내려야 되겠죠. 인도료가 하락, 내리면 총수입은 증가한다. 맞죠? 오. 그래서 1번 지문이 그대로 뭐지? 7번 지문은 그대로 비상탄해 하면 총수입은 증가하더라. 오입니다. 8번요. 수요 타락성이 1보다 작으면 탄력, 비탄력. 비탄력이죠. 비탄력이면 가격 올려 내려 비상 올려야 되겠죠. 인도료 상승 맞죠? 상승하면 인도료 수입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감소 틀렸죠. 증가합니다. X. 9번. 아파트 수요가 탄력적이면 타내 내려야 되겠죠. 이때 분양가를 인하면 내린다 맞죠? 이번 총수입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한다. 감소 틀렸고 증가한다. 예. 자, 지문 연습습니다. 비상탄해 이렇게 나와요. 시험은 10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보다 장기면 탄력, 비탄력. 탄력이죠. 기울기는 완만하다, 가파르다, 완만하다. O입니다. 얘도 빈출입니다. 11번. 토지의 공급은 부정성 때문에 수직이다. 완전 비탄력 맞죠? 그러면 공곡선은 수직이 된다. 맞죠? O입니다. 자, 7번부터 11번까지 연습했고요. 자, 다음 지문은 균형 가격이기 때문에 또 잠시 보류. 문제는 여기까지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볼까, 책. 책을 보시면 47페이지. 47페이지. 자, 네모 6번 보시면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특징. 얘가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대로 읽어보시면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6번이 있죠. 탄력성과 그래프 형태. 얘가 이거잖아요. 탄력성과 그래프. 완만하면 탄력적, 가파르면 비탄력적, 수평이면 완전 탄력,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그래서 얘도 이제 탄력성과 기울기를 말이에요. 뭐 7번은 큰 의미가 없고요. 49페이지 8번. 탄력성과 기입의 총수입하면 무조건 글자 4개 뭐지? 비상탄해 이걸로 끝.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가 나와. 표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비상탄해만 아시면 다 보여 그냥. 지문도 풀어봤잖아요. 네모 9번.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1번 토지. 자, 2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토지. 자, 토지는요. 1번, 2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부정성으로 수직 밑줄. 완전 비탄력적 밑줄. 잘 나오는 지문이죠. 그러나 경제적 공급은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용도를 바꿔서. 그러니까 무슨 모양? 우상향 밑줄. 우상향.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 그러니까 끝에 보니까 탄력적이죠. 7번 내려가요. 7번. 주택 공급을 보게 되면 1번 신규 주택과 2번 재고 주택 나왔죠? 신규 주택 공급은 뭐지? 비탄력적이고 기존 주택, 재고 주택은 뭐지? 탄력적이다. 이거만 바로 돌리시면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탄력성을 모두 정리했고요. 다음 페이지가 52페이지인데요. 52페이지. 바로 균형 가격입니다. 균형 가격은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쉬겠습니다.